자,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포식자 먹이 개체군 모델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토끼랑 여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실제로 이 모델은 이제 미국의 생물학자랑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제안된 그런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결론을 가지고서 뭐 이제 현실에다 적용을 시켜본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허드슨만 근처에 있는 스라손이랑 눈신산 토끼요. 얘네들에 대해 가지고 관찰을 하면은 얘네들의 이제 변화 주기가 뭐 한 10년 정도를 가지고서 관찰이 되는 게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토끼랑 여우가 있습니다. 얘네들 각각의 숫자를, 개체들의 숫자를 y1과 y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관계 설정을 갖다가 좀 해줘야지 되는데, 우선은 토끼는 먹이를 무한히 공급받는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 뜯어먹고 사는데 풀이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는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풀이 줄어들 수 있겠죠. 토끼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일단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늙어 죽지도 않아요. 늙어가지고 활동력이 떨어지면은 여우한테 빨리 잡아먹힌다 정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우한테 잡아먹히는 경우에만 죽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다른 거는 못 먹어요. 토끼만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의 숫자는 이 토끼 숫자에 의존을 하겠죠. 즉 먹이 공급에 의해서 개체수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이제 수식화를 좀 시켜 보면은 토끼가 무한히 먹이 공급을 받으니까 y 이퀄 y 프레임이 되겠죠. 정확히는 y 프레임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y1 프라임이 y1에 이렇게 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 여우한테 잡아 먹히는 경우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뭐 토끼가 이렇게 목매달고 자살해 있는 걸 갖다 여우가 잡아먹진 않겠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우가 잡아먹으려면 토끼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히는 양은 둘이 만나는 횟수에 비례를 할 거예요. 여우가 배불러서 안 먹는 것까지 포함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서로 만나야지 판단의 기회가 생기고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히는 양은 y1 곱하기 y2에 비례할 겁니다. 개체수가 둘 다 많으면은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y1 프라임은 마이너스 y1, y2에 비례할 거예요. 줄어드니까요.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제 토끼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y1 프라임은 ay1 마이너스 by1 y2가 돼요. a, b는 비례상수입니다. 여우는 먹이 공급에 의해서 개체수가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만나는 횟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y2 프라임이 y1 곱하기 y2에 일단 비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여우는 그럼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죠. 즉 늙어 죽는 경우, 교통사고, 사고사요. 뭐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거는 자연 감소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으면은 사고나 늙어 죽는 녀석들이 많을 거고요. 작으면은 작을 테니까 y2 프라임의 감소는 y2에 비례할 겁니다. 즉 마이너스 y2에 비례를 하죠. 그래서 여우에 대한 모델은 y2 프라임 이퀄 ky1 y2 빼기 ly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두 개를 얻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이죠.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네요. 즉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좀 적당히 맞아 떨어지도록 A, B, K, L이라는 비례상수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 비례상수를 결정하는 거는 토끼랑 여우 변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A, B, K, L에 대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해서 가장 적당히 맞아 떨어지는 최소값을 갖다가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거쳐 가지고 A, B, K, L을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을 가지고서 이제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 B, K, L로 하면은 조금 복잡하니까요. 얘네들에 대한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100, B는 5, K는 0.0002, L은 0.2일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그냥 A, B, K, L로 해도 되는데 식을 갖다 좀 써보면은 그 미지수 문자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루기에 좀 귀찮거든요. 우린 전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볼 거니까 숫자를 이 정도로 제한을 할게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정성법을 적용시켜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임계점을 찾아야지 되니까 임계점을 찾기 위해서 y1'과 y2'이 0일 때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해보면은 임계점은 y1, y2가 0일 때, 사실은 토끼랑 여우가 한 마리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끼는 1000마리, 여우는 20마리가 있을 때네요. 쌍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냥 숫자로 집어넣고 있으니까 굳이 구애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임계점이 2개 나왔으니까 2개 다 그 임계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 좀 봐야 되겠죠. 자, 우선은 선형화를 갖다가 할 건데 이 선형화를 하기 전에 요 상태에서요.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이쪽이 토끼입니다. 즉 Y1이고요. 다음에 이쪽이 여우예요. Y2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봤었을 때 자, 여우 숫자가 아주 많은데 토끼 숫자가 적으면은 여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여우 숫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우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토끼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늘어나겠죠. 잡아먹는 놈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이렇게 될 텐데 요런 방향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 요 순간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다분히 여우 숫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 얘 움직임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우 숫자가 아주 적으면은 토끼가 빨리 늘어나겠죠. 잡아먹히는 놈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다가 여우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나오면은 여우가 아니야 토끼요. 토끼가 일정량 이상 나오면 여우가 이제 잡아먹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우 숫자가 늘어납니다. 즉 여우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텐데 토끼는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우가 하루에 10마리를 잡아먹는데
토끼가 하루에 20마리가 새로 태어나면은 토끼도 여전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토끼도 증가를 합니다. 즉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프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 얘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는 좀 완만해지다가요. 여우 숫자 줄어드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완만해지겠죠.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약간 평형한 구간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토끼 숫자가 늡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토끼도 아주 많고 여우도 아주 많으면은 가파라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토끼가 새로 태어나는 숫자보다 여우가 잡아먹는 숫자가 늘어나면은 토끼는 줄어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우가 줄어들진 않아요. 인터벌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상태의 토끼는 좀 풍부하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토끼가 감소할 거고요. 아까 토끼가 증가할 때랑 비슷하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토끼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여우도 줄어드는 구간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원을 갖다가 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갖다가 도는 게 아까 허드슨 강유역을 예로 들었을 때의 그 주기입니다. 거기서는 이 관계가 한 10년 정도 동안의 주기를 갖고 움직이는 거였었죠. 요게 돌게 되는 중심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멸종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예측을 해보면은 임계점에서 이 녀석이 3에 해당하는 거고, 이 녀석이 4에 해당하는 녀석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한 다음에 모델링에 대해 가지고 정성법을 적용시켜서 예상했었던 거와 동일하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예상과 수식의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면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같으면은 만세 부르면 되고요. 자, 그럼 진행해 보죠. 우선 0,0에서 선형화를 시킬 건데요. 우리가 얘를 선형화를 해보면은 결국 선형화 해야지 되는 방정식은 y1 곱하기 y2인데, y1 곱하기 y2를 0,0에서 선형화 시키면 그냥 0이 나옵니다. 즉 탈락해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선형화를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임계점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값이 나오는데, 얘는 a 플러스 d는 양수, AD 마이너스 BC를 해보면 음수가 나옵니다. AD 마이너스 BC가 음수면은 막바로 뭐였었죠? 네, 안장점이죠. 자, 람다 이런 거 계산은 실제로 얘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Q값만 계산을 하는데, Q값도 람다1과 람다2를 구하는 게 아니라 AD-BC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안장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20 같은 경우요. 얘 여기서 선형화를 시키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y1, y2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니까요. y1 곱하기 y2에 대한 함수니까 거기에다가 1000,20을 넣어준 거, 얘가 있는 거고,
다음에 y1, y2에 대해서 y1으로 미분한 다음에 1000,20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y1으로 미분을 하면 y2만 나오니까 20이 남은 거고, 거기에 y1 빼기 1000. 반대로 y2로 편미분을 하고 나면 y1만 남으니까 1000.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얘는 y1 프라임은 이렇게, y2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뒤쪽에 10만과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얘네들 적당히 y2를 평행 이동시키고 y1을 평행 이동시키면은 탈락시킨 형태로 나오겠죠. 즉 y1 플러스 1000 y1을, y2는 y2 플러스 20, 즉 y1과 y2축 방향으로 1000이랑 20만큼 평행 이동시킨 상태 내에서 임계점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만들어 보면은 얘가 되네요. 여기에 요거 빠진 겁니다. y1, y2. 자, 요게 구해졌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임계점 분석을 해 보면은 P는 0이고요. A 플러스 D니까, Q는 AD-BC니까 20이 돼서 양수가 됩니다. Q가 양수고 P가 0일 수 있는 경우는 순허수분이 없었죠. 따라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1000,20이 중심이라는 걸 알았네요. 그럼 이 상태 내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려보면은, 우선은 요 지점이요. 이 지점이 0,0 임계점이니까 안장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1000,20에선 이런 식으로 원을 돌고 있겠죠. 분석도 간단합니다. 뭐 이쪽에 안장점처럼 이런 식으로 돌고 있지만 이것도 확대시켜서 보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돌겠죠. 초기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주기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초기값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 여우를 더 풀어놓던, 아니면 토끼를 더 풀어놓던, 아니면 임의로 토끼를 잡던,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 조절도 가능하긴 한데요. 여기에서 봐둘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자연계 내에서, 이건 대략적인 경향성이고요. 자연계 내에서는 우연히 발생을 하죠. 우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우가 이 지점에 있다고 합시다. 아주 0에 가까운 지점. 원래대로라면은 시간이 지나서 토끼가 늘어나면 여우도 늘어나야지 돼요. 그런데 여우가 딱 한 쌍 남았는데 수컷이나 암컷이 사고로 죽어버리는 거죠. 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 내에서 주어진 이 사이클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요. 개체수 숫자가. 그래야지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런 경우는 그냥 이쪽으로 가버릴 수 있죠. 그런 게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개체가 딱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특정한 영역 내에서 특정한 개체수 숫자 이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그 종은 멸종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갖다가 유지할 때 좀 힘든 거죠. 우연이라는 게 좀 발생을 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진자 운동을 봤고요. 또 하나는 포식자, 피식자의 먹이 사슬 있죠. 요거에 대한 방정식의 정성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우리들 교재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들을 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요런데 쓰인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었을 경우에 비선형일 경우에 임계점을 찾아가지고 선형화시켜서 분석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갖다가 하는 거가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